이만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아유 이제는 윤석열 끌어내기는 끝났고 대충 그냥 이 정도로 가자고 이제 에이 모르겠다 이 상태로 갈 겁니다. 이제 한두 달. 근데 그때 누가 튀어나올 거냐? 그때는 개헌 세력이 튀어나올 겁니다. 개헌 세력 이제. 자 이거 봐라. 여야가 싸우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 국회 마비되고 이거 뭐냐? 벌써 그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튀어나오고 있어. 벌써부터 이제 한달 말씀 나와가지고 개헌 특위 만들고 개헌에 이제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제 이 야합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이제 오히려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난 거지. 윤석열하고 이제 퇴진은커녕 윤석열하고 손을 잡는 거죠. 저는 그 앞잡이를 할 세력이 조국신당이라고 제가 총선 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조국신당 나와가지고 하는 일이 개헌하고 한동훈 특검 딱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딴 거 얘기 하나도 안 해. 뭐 소영길 대표가 억울하게 당한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 이거 얘기도 안 하고. 아니, 화장실 하잖아. 두 가지 사회를 싸우고 화장실. 개헌하고 한동훈 특검 두 가지인데 아니 한동훈 특검은 지금 윤석열이가 한동훈이 얼마나 싫어하는데 그 뭐냐 이거 윤석열하고 트러블을 줄이면서 개헌으로 밀고 가는 전의대를 한다는 게 조국신당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국신당 찍은 사람 다 손가락 자를 거라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7, 8월 종국은 우리가 4월 때 윤석열 심판하라고 투표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종국 벌어지는 거죠. 나는 그때가 아마 진짜 이 국민들이 아마 멘붕이 오든지 그때야말로 진짜 국민들이 진짜 분노하게 되는 그 상태가 될 거예요. 지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변 대표의 예측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게 지금은 이제 개헌하자, 임기 단축 개헌하자 그러면 별 공감을 못 얻어요. 욕을 먹고 있는데 이 교착 상태가 한 두세 달 가고 야 이거 뭐 탄핵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조국 대표가 나와서 야 내가 임기를 4년 안에 끝낼 묘책이 있다. 중임제로 개헌하면서 임기를 4년 줄이자. 그러면서 뭘 합의해야 되냐면 이거는 법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은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예. 그럼 윤석열이 합의하면 돼요. 그럼 윤석열과 뭔가 타협을 하는 이런 구도로 가지 않나. 그리고 윤석열도 4년으로 1년 임기를 단축하는 대신 안전보장, 퇴임 후 안전보장을 받는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개헌협팀이 준비하고 있고 아예 한수도 떠가지고 저 박지원 씨 있잖아요. 박지원 씨. 박지원 씨는 왜 윤석열 임기를 줄이냐. 임기 다 채워주고 개헌하자. 아예 한수 더 뜨고 있습니다. 근데. 더한 분이 나타났어요. 더한 분 나타났어요. 이러다 분위기 봐서 무슨 중임제냐. 내각제로 가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분위기. 뭐 사실상 뭐 실질적인 내각제로 이제 가려고 뭐 박지원 씨 뭐 내각제를 뭐 본인 다 내각제 아니라 그러는데 하여튼 뭐 제가 들으면 내각제예요. 하여튼 그 용어는 다르게 얘기하는데 내각제. 하여튼 그런 내각제 견석에 들어와서 한마디로 국민을 완벽하게 배신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를 들면은 총선 때 우리는 윤석열과 손잡고 내각제 하겠습니다가 하면 됐어요. 근데 윤석열을 끝장을 내겠다고 해놓고 윤석열과 손잡고 내각제로 한다는 이거는 지금까지 이 역대 총선에서 이런 사기극은 없었는데 이게 지금 우연이 아니라 저는 처음부터 총선판이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기극에 저는 가장 큰 피해자가 소나무당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제3당이 진보 성향의 제3당이 10석 이상 가서 의미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특히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그 쇄빙선의 역할, 이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소나무당이 사실 그걸 자처하고 나온 거예요. 조국혁신당에서 그 신당 창당을 선언하기 전에 조국 대표가 사실은 그 소영길 대표가 먼저 한 거죠. 신당 얘기는 소영길 대표가 8월 15일 8월달 월간 중앙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훨씬 먼저 얘기했고 그 당시 논리가 사실 세빙선 논리였어요. 세빙선 논리였는데 그러니까 탄핵의 선봉장이 되겠다 이거였잖아. 지금 세빙선 어디 갔습니까? 세빙선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뜬금없이 지금 이 상황이 세빙선이 필요한 상황인데 세빙선은 지금 화장실 가지고 계속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없어졌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영길 대표가 먼저 창당을 해서 탄핵의 어떤 돌파구를 여는 세빙선 역할을 하는 이런 전략으로 총선 준비를 했는데 이걸 하다가 조국혁신당이 가져간 거예요. 10월 달에 감옥에 가고 조국이 나타나서 세빙선 얘기해가지고 사실 가져간 소리 됐는데 아니 어쨌든 똑바로 하면 되는데 저는 그때부터 조국신당은 세빙선 역할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이렇게 개헌으로 갈 거라고 저는 봤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이 소나무당에 선뜻 참여하게 된 것도 조국신당과 민주당이 잘하면은 저 같은 경우야 왜 정치권에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잘하면 윤석열만 끌어내리면 되는 건데 근데 안 될 게 뻔하니까 이 소나무당에 들어와서 했으니까 지금 이 단계로 보면은 어차피 이제 배지가 필요 없었다니까 배지를 다 난 데랑 똑같이 유튜버야 이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시청률은 더 나와. 근데 소나무당이 원래 하기로 했던 거 그러니까 만약에 200석이 넘었으면 이재명 대표는 했을 거야 분명히. 근데
200석이 안 되니까 이재명 대표도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한 거거든. 그럼 그 200석을 채우는 역할을 소나무당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얘기 조금만 더 드리고 다음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그렇게 해서 세빙선 역할을 하면 욕을 안 하죠. 그 소나무당이 꼭 해야 됩니까? 송영길 대표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거짓말을 해놓고 유권자들한테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끝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해놓고 사기를 쳐서 소나무당이 가져가야 될 의석이나 표를 가져간 후에 국회에 들어가서는 딴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화장실 찾고 돌아다닌다는 거야. 이러니까 사기라는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 이거 소나무당 우리 당원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만약에 12석이 조국혁신당이 아니라 소나무당의 12석이 와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국회는 난장판이 됐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변희재 대표 국회 들어갔으면. 끝났죠. 근데 뭐 그래 봐야 뭐 근데 뭐 어차피 국회를 무력화 시켰기 때문에 뭐 저희가 들어가봐야 또 유튜버도 마찬가지지만은 어쨌든 뭐 유튜브를 좀 더 재밌게 할 아니, 수는 뭐 있잖아. 최소한 그 뭐 화장실 가지고 싸우진 않았겠죠. 가서 뭐라도 했겠지 아무거나도. 근데 현재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재는 소나무당이 원내 정당이 아니지만은 큰 차이 없다. 역할하는 데서 큰 차이 없고 총선 때 얘기했던 거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다는 거고 소나무당이 아니면 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요 소나무당 12명 들어갔으면은요 뭐 비례대표 10명도 안 됐지만은 12명 들어갔으면 적어도 지금쯤 최대집 대표는 삭발이라도 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뭔가 결기가 생기잖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 뭐 합니까? 유튜버처럼 이빨만까지 뭔가 시원하게 돌파구를 내주는 게 있어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초선들도 이렇게 막 돌파하면서 뭐 개인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냥 집단주의로 다 숨어가지고 지금 있고 있어. 완전히 국회가 여당에서 무력화된 것도 있지만 지금 야당 자체가 지금 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빠졌습니다. 자기들도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답은 간단해요. 자 답이 있다. 소나무당은 답은 아니 192석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겼으면 못 쳤기 때문에 답은 그만큼의 지지 세력을 보수에서 빼서 윤석열 퇴진 세력으로 합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답은 그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뭐 외계인을 데려올 겁니까? 그러니까 8개를 어떻게든 만들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8개의 방식으로. 배지를 움직일 수 있는 범보수 세력을 우리가 찾아서 잡아와서 윤석열 퇴진을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어쨌든 최근에 예. 이 보수의 장애 세력, 좀 이제 국힘당하고 보수 장애 세력은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태극기 보수, 아스팔트 보수. 예를 들면 민주당과 촛불 아스팔트와의 관계보다 훨씬 멀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태극기 보수 아스팔트에서 이 제도권 국힘당으로 들어가는 사례는 없다. 여기는 있잖아요. 여긴 많이 여기는 있어. 최소한 제가 같이 촛불 집회했던 부승찬이라든지 김준혁 교수 민주당 들어가서 배지 달잖아요. 보수는 없어 그런 사례가. 아스팔트 뛰다가 올라가는 사례. 완전 이거는 그 계급사예요, 계급사예요. 그래서 국힘당이 이제 이 진골 선거리고 이 아스팔트 여기는 이거 노비나 불가촉 천민 뭐 이런. 실제 그렇게 그런 말을 해.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런 말을 해서. 근데 이제 저는 보수에서 한 17년째, 제가 17년 동안 본 경우 항상 그래왔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명박 박근혜만 쫙 오면서 어쨌든 같은 보수 이념으로 가니까 나보다 위라 그래도 참고 참았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문재인 때 검찰총장하고 문재인 때 거기에 줄 서서 보수를 잡아놓은 애들이 와가지고 근데 그것도 어차피 용납을 했어요. 용납을 했는데 그러면은 먹을 거라도 챙겨줘야 되는데 먹을 걸 안 챙겨줘. 당연히 안 주죠. 배지나 이런 거 절대 안 주지. 자리도. 개사료라도 풀어야 사료도 안 되는데. 주지. 사료도 안 심지어 주고. 정부광고도 안 주고 있어요. 안 주는 것까지도 참았는데 이제 아예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5.18을 헌법에 지목했다. 이건 하여튼 보수 아스팔트는 안 되는 거거든요. 보수 아스팔트는. 그쪽에서 보기엔 안 도저히 되는 용납이 안 되는 되는 거를 계속 하고 이러니까 그냥 얘네들 빨갱이 아닐까 이제 이런 의심을 드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러면서 이 보수는 이제 이 부정선거 가지고 목숨을 걸고 있는데 이번에 정광훈 내가 제가 이건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정광훈 내가 이번에 150억을 빚지면서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계속 해가지고 이 윤석열 쪽에다가 이 부정선거 잡아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답변이 안 오죠 당연히. 답변 안 오니까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스팔타쿠스에 나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노비들이 나는 들고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어차피 좌파고 윤석열 한동훈 좌파고 도와주지도 않고 150억 빚은 졌지 해결 안 해주고 이제 들어엎자 해서
일어났죠. 일어났고 이미 정광훈은 팀은 일어난 상황이고. 팀이 일어났는데 어. 정광훈 본인이 막 걸린 게 많아. 그리고 본인은 지금 막 일어나니 막 선이 막 골치 아픈데 조직이 일어났는데 본인이 지금 겁을 먹고 좀 이러는 거고. 근데 정광훈보다 더 파워풀한 사람 윤영 교수라고 이 윤봉길 어떤 분입니까? 숙모인데 초강경 부정선거론자예요. 근데 이 세력이 이제 극보수인 거네. 세력이 막강해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지지철을 선언해가지고 오늘 공식적으로 지지철 윤석열 지지철을 선언했어요. 이쪽에서 저는 모르겠지만 윤영 교수하고 숙모하고 부추연 TV는 막강한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저쪽 강남 가면은 막 까만색 그 해골 바가지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부정선거 세력인데 그 세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어찌 보면은 정광훈 쪽은 따지면은 탄핵무효 세력이고 여기 부정선거 이거 세력인데 두 군데가 한꺼번에 다 지지철회가 들어왔으니까 아스팔트는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스팔트 쪽은 이미 돈이 걸렸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윤석열 정권 퇴진에 나갈지는 이제 헤매고 있는데 일단 지지철했죠. 정광훈은 그렇다 쳐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본인의 이해관계 걸려 있어서 근데 그 숙모회 쪽은 왜 지지철회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계속 부정선거를 거기는 정광훈은 이번 부정선거만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2020년 선거부터 부정선거라 그래가지고 벌써 지금 거기도 4년 이상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부정선거를 했냐 뭐 또 이런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응답을 안 해주니까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지철에 선언해서 퇴진 운동으로 지금 가냐 마냐 논의하는데 뭐 저는 퇴진 운동까지 가는 흐름이라고 봐요. 이게. 그래서 이 가장 큰 조직 두 개가 이제 돌아선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땐 되게 멀어 보이고 이 주장도 헛소리잖아. 이번 총선은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까지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예요 그분들은. 중국이 뭐 해킹을 했니 많이 엄청난 주장들을 했는데 저희 그때 뭐 제가 다 검증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데 근데 문제는 부정선거가 이 메인 아이템이지만 이 사람들 전부 다 사실은 박근혜 탄핵 무효 세력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 부추 한마디로 친박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 어쨌든 그냥 탄핵 무효 세력에서 다들 저랑 같이 윤석열 한동훈 이 특검 조작날조 수사 때려잡자 같이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저하고 다 같이 8년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이제 이 장시호 녹취록이 터지면서 지금 정광훈이 오늘도 그 제보자하고 같이 이 방송하면서 계속 떠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퍼져나가니까 지금 윤석열 쪽이 버티긴 하지만 아슬아슬하잖아요, 분명히. 그러면은 이 같이 뭐 윤석열이 나눠주는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안 주는 윤석열을 3년 동안 전광훈과 윤영 교수가 자기 돈 들여서 지켜줄 필요가 있겠냐는 또 고민할 거 아닙니까? 네. 왜 이 사람들은 더군다나 좌파인데 잘 따져보면은 친문 세력이고 홍준표 시장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의 뭐 사장님.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가 얘기하는 게 정확히 보수세력을 정서를 대변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러면서 야 이것도 하필이면 또 이제 장시호 녹취록 터져가지고 이거 박근혜 수사를 특히 한동훈이가 이거 막 위증교사했네 이 말까지 나오니까 이건 진짜 버리냐 마냐에 대해서 이제 심각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사람들은 조직가고 이제 또 스피커들 있죠, 스피커들. 한마디로 농객 그러니까 유튜버들, 지식인들. 유튜버보다는 약간 좀 농계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따지면 누구를 얘기해야 되나? 이쪽을 따지면은 별로 없네. 유튜버가 없어가지고 비슷한 어떤 그러니까 계열의 좀 사람이 보수의 지성, 보수의 지성 좀 지성인. 그러니까 강용석이는 이런 급들하고 좀 다른 그래도 좀 인간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이 자기 개인으로는 이미 윤석열 퇴출을 선언했어요. 한 대여섯 명 되는데 영향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수 쪽에 이제 지식. 우리 손혜원 의원을 도와줬던 한민호라고 저 문광부 국장 출신 있는데 이 사람 제일 먼저 윤석열 퇴출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무조건 끌어내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이제 연관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음 주에 이제 저랑 만나기로 했는데 가급적 빨리 이 보수 이 지성들을 통해서 보수 윤석열 퇴출 운동본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운동력 윤석열 퇴진? 보수 퇴출 운동본부. 그래서 뭐 최대한 빨리 그 한 100명을 치우려고 그래요. 이 지성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걷다가 이제 이 아이템만 얹으면 되는데 아이템은 정광훈이 갖고 있잖아요. 지금 장시호 녹취록 다 갖고 있잖아요. 거기다 테러리프신 제가 갖고 있잖아요. 이 두 개 얹어버리면은 부정선거 마음대로 하나 이거야. 마음대로 하는데 그걸로는 퇴진이 안 되니까 장시호 녹취하고 이 테러리스로 치고 들어가면은 이쪽은 192석이 밀어붙여도 적이 쳐들어오는 거야. 적이. 그렇지. 엄청난 그렇게 느끼는 거지. 이 빗장수위로 막고 있는데 이거는 안에 내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찌르버리는 거거든요. 이건 안에서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와르르 그냥. 그래서 그게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다.